안녕하십니까. 피폭설량 저감 구글에 대하여 발표할 백성문화대학교 방사선과 이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백성문화대학교 방사선과 2학년 이주희입니다. 이 주제 및 발표는 재학 중 방사선과와 치유생과가 협력하여 진행된 융합 캡스톤 디자인 활동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 방사선과 정혜원 교수님과 치유생과 신경희 교수님의 공통 관심사인 치과 검사 시 피폭설량 저감에 대해 활동하게 되었고, 산업체 교수님의 협력으로 피폭설량 저감 고글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제작 목적, 제작 과정, 실험 기기, 완성품, 실험 결과, 고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피폭설량 저감의 정확한 뜻을 다들 알고 계시나요? 피폭 저감, 피폭을 낮춰준다는 그런 뜻이겠지 싶으실 텐데, 피폭, 설량, 저감으로 천천히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피폭, 설량, 저감의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입을 피해 사나울 폭,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피폭이라고 합니다. 줄선의 헤아릴 양, 물질이나 생물체가 받은 방사선의 양을 설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을 저, 덜 감을 써 낮추어 줄인다는 뜻의 저감이 있습니다. 즉, 이 세 단어를 합쳐보면 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될 때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을 낮추거나 줄이는 것을 피폭설량 저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피폭설량 저감을 위해 저희 팀이 제작한 제품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이 제작한 시제품은 치과에서 파노라마를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습니다. 파노라마는 치과에 한 번쯤 가보셨다면 아실 만한 영상이실 텐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와 같은 기계로 촬영한 진료용 영상을 의미합니다. 치과 영상 이외에도 건강검진을 할 때 진행하는 흉부 촬영이나 유방 촬영과 마찬가지로 이 기계에서도 흔히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X선이 나오는데, 이 X선에 많이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은 X선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즉 피폭이 되었을 때의 사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일 수도 있으니 시청하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괴사, 기형아 출산, 손가락 기형, 이외에도 손가락 괴사, 방사선 궤양, 피부 화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높은 방사선을 받으면 피폭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방사선, 즉 저설량이라도 여러 번 조사하게 되면 피폭에 의한 영향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저설량 피폭에 의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영향을 확률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인체에 장기적으로 일정한 피폭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에서는 방사선의 방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처럼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일정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결정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 표는 치과 분야에서의 환자 설량을 정해놓은 ICRP 조직 가중치 표입니다. 피부는 이 중 가장 낮은 0.01W로 정해져 있을 만큼 인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러나 피폭의 원인인 X선을 사용하는 치과에서 안구나 갑상선을 보호하는 차폐체는 거의 쓰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촬영 사진을 가져온 것인데 어떤 차폐체도 착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치과에 가서 파노라마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지만 어떠한 차폐체도 착용하지 않고 바로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직 가중치로 정해놓을 만큼 아주 예민한 부위인데 왜 차폐체를 착용하지 않을까요? 아주 짧은 검사 시간, 무거운 무게, 불편한 착용감으로 인한 환자의 거부감 등이 그의 이유입니다. 이에 저희 팀은 착용이 쉽고 불편하지 않으며 가벼우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차폐체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차폐체의 제작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환자가 거부감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시중에 있는 물안경, 누브라, 안대, 밴드 등을 착용해보며 시제품 도안을 스케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스무스와 텅스텐을 나노 입자로 분쇄한 뒤 고무와 혼합하여 차페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제품의 샘플을 제작하여 제품성을 평가하며 완제품을 기획하였고, 네 번째로 저희가 선택한 제품의 기기의 렌즈 크기에 맞추어 차페스트를 재단하고 접착제로 시트를 부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폐체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측정하여 차폐율을 도출하고 제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실험기기로는 투시 장비인 클라스캔 리슨 기기와 매직맥스 반도체 선량계를 사용하였고, 실제 인체와 비슷한 팬텀을 사용하였습니다. 완성품입니다. 이제부터 저를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글은 두 번째에 보여진 비스무스를 사용한 스포츠 고글입니다. 우선 실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글과 안경 형태로 제작하여 탈부착이 쉬울 뿐더러 촬영 전 고글을 쓰고 촬영이 끝나면 바로 고글을 벗어두면 되기 때문에 피검자가 큰 불편함 없이 착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4번 완제품은 부드러운 천 소재를 사용하여 예민한 피검자 혹은 어린아이도 거부감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완제품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고글이나 안경 형식은 시야가 가려짐으로 폐쇄공포증이나 어린 환자에게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으로 고글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하는 동안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실제로 파노라마 촬영은 1분 남짓이지만 검사하는 동안 어린 환자나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제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팀은 다양한 군상의 피검자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안구 차폐체를 기획하였고, 차폐가 이전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폭 방지라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완제품을 만든 뒤 저희가 제작한 모든 차폐체의 선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선량평가는 똑같은 조건으로 3번 촬영한 뒤 그의 평균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 즉 논 상태에서는 0.743mg가 노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완제품을 인체 모형에 착용한 뒤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91%, 93%, 95%, 95% 모두 90%가 넘는 우수한 차폐 능력을 보였습니다. 아까 논인 상태에서는 약 0.7mg였던 선량이 완제품을 착용한 뒤로 많게는 0.06, 적게는 0.03대로 선량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차폐율 91%를 도출한 고글과 가장 높은 차폐율 95%를 기록한 어린이용 안대가 차이나는 이유는 안구와 완제품의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인체와 차폐체가 밀착될수록 즉 차폐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량평가로 안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방사선이 더 잘 차단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실제 촬영 사진에 저희가 만든 완제품을 착용하면 방사선에 훨씬 적게 노출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입니다. 저희 팀의 제작품은 많이 사용되는 제품을 활용하여 피검자의 거부감을 감소하였으며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대량 구비가 가능하여 유통이 쉽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만들면서 차폐 시트 재질로 인해 시트의 밀착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아쉬웠고, 차폐의 형태에 따라 시트를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여 밀착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상으로 백성문화대학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궁금해했던 걸 오늘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하러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저걸 저 안에 들어가면 눈을 감아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360도 제가 도나요? 아니면 앞 이만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뭐 180도를 도나요?
네, 서서 이렇게 잡고 기계가 360도를 돕니다. 아, 360도 다 네. 도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눈만 가리죠? 그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마스크 뭐라 하죠? 이렇게 모자 쓰는 형태로 다 가리면 좋을 텐데 결국에 한 바퀴 돌면 X선이 저한테 다 피폭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양으로 일단 조사를 하지만 제가 병원 가면 수차례 반복해서 찍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 덮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경으로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0.01W의 조직 가중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호해야 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자처럼 이렇게 벗었다 쓰는 것도 저희가 고안을 해보았으나 뭐 여러 사람들이 쓰고 벗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경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비스무스하고 텅스텐해서 콜로이드 용액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네. 그 섞을 때 그 용액으로 만들 때 그 우리가 솔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였나요? 네? 너무 전문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너무 전문적인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비스무스나 텅스텐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얘가 원래 무릉상이나 이런 데서 방사선 X선을 차폐하는데 효과가 있는 금속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사실 차폐는 납이 더 차폐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납 중독 등 납은 위험한 물질이기도 해서 그냥 가장 무난한 텅스텐과 비스무스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 덮어 쓰는 걸 하면 저는 덮어 쓰는 거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 방사선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적게 피폭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융합해서 방사선과랑 같이 이렇게 또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덕분에 그 촬영하는 기계가 360도 돈다는 것도 오늘 처음으로 들었고요. 근데 또 어떻게 또 촬영되는지도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아, 예, 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차폐 시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차폐 시트를 제작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 제작을 맡겨서 한 건지 그리고 이거 만들었을 때 어떤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우선 비스무스와 텅스텐이 저희에게는 조금 생소한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산업체 교수님과 방사선과 교수님과 치유생과 교수님과 협력하여 납보다는 안전하면서 환자들이 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비스무스와 텅스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것은 재료를 구한 뒤에 업체의 공장에 맡겨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